할아버지가 방황하던 나를 구해주셨다.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할아버지는 말동무가 되어주는 친구이거나 때로는 언제나 한없이 따뜻하신 부모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희 집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저, 그리고 친척 누나들과 형들, 저희는 흔치 않은 대가족이었습니다. 헌데 제가 제일 막내여서였을까요? 흔치 않은 늦둥이였어였을까요? 할아버지는 유독 다른 손자와 손녀들에 비해 저를 아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또한 그런 할아버지가 좋았는지 늘 할아버지의 뒤로 따라다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거나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나 천둥이 칠 때면 항상 할아버지의 품 안에서 잠든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저를 정말 아껴주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저의 유년 시절은 남부러울 거 없이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갈 것 같던 제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더군요. 중학교 때부터였을 거예요. 저에게도 남들처럼 사춘기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그해 춥던 겨울날 할아버지의 몸 상태가 좋아지시지 않아 병원으로 옮긴 것도, 제가 질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 것도 사춘기부터였습니다. 그해 겨울이 더 춥게만 느껴지는 이유도 모른 채 저는 친구들과 항상 방황하며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저의 방황은 고등학교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알게 된 거라고는 술과 담배까지 손을 뻗었다는 것과 중학교 질 좋지 않은 친구들과 아직도 어울려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집에서나 학교에서 점점 더 저는 문제아로 낙인 찍혀가게 됐죠. 왜 몰랐을까요? 그렇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가슴 한켠이 시렸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건 고등학교 들어와서 2학기가 끝나갈 무렵, 그때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친구들과 수업을 빼먹고 저는 PC방으로 행했죠. 그렇게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는 차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핸드폰에는 아버지라고 찍혀있는 번호가 보이더군요.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던 분께서 전화라니 의외라는 반응뿐이었습니다. 옆에서 친구들의 재촉에 저는 전화기를 받지 않았고 몇 번 더 울린 후 전화는 잠잠해졌죠. 그러기 몇 분 후 아버지뿐만 아니라 큰아버지며 작은아버지 할 거 없이 전화가 끊임없이 오더군요. 빌어먹을 욕짓거리가 나왔습니다. 평소 신경 한번 안 쓰던 분들이 전화라니 의외라는 생각은 없어지고 어느새 욕이 그 자리를 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기를 무시한 채 친구들과 게임을 즐겼습니다. 한참 게임에 몰두하던 중 더 이상 전화가 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부재 중 25건, 문자 메시지 2건이 와 있더군요. 부재 중 내용을 무시한 채 저의 손은 익숙하게 문자 메시지로 들어갔습니다. 헌데 친척형에게 온 문제 메시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널 찾으신다. 나는 문자를 보자마자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왔던 문자 나머지와 문자 한 건에는 할아버지의 병원과 병실이 나와 있었죠. 사춘기 후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병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뒤에서 부르는 친구들의 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PC방 문을 박차고 나와 도로로 달렸죠. 택시도 없는 상황. 언제까지나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병원을 도착하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건 작은아버지와 큰아버지. 큰아버지는 나를 발견하자 그동안 보이시지 않던 원망의 눈초리로 나를 보셨고 작은아버지는 담배만 피고 계셨습니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갔지만 나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할아버지가 계시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누워서 아주 편하게 말이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려 했는데 갑자기 나의 뺨에 얼어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알기나 해. 아버지의 외침에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았다는 생각보다 가족들의 눈초리, 원망이 가득한 가족들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죠.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죠. 그렇게 나의 하나뿐이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해 겨울은 정말 혹독하게 추웠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나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변화된 게 있다면 그동안 만나던 친구들과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술과 담배는 여전히 끊지 못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가족들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찾았을 할아버지. 얼마나 그동안 외로우셨을까. 순간 눈물이 돌았습니다. 가족들의 냉담한 반응보다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잠든 모양입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바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 나의 몸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가위였습니다. 착잡한 마음에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담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눌린 가위 때문인지 담배 없이는 도저히 잠이 들지 않을 것 같아 서둘러 옷을 차려입고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죠. 편의점으로 향하던 중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택에 사는 관계로 주택이 밀집돼 있어서 골목이 어둑어둑함과 새벽 공기의 차가움과 정적만이 흐르는 길을 걸어 횡단보도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편의점 거리는 10분이었고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면 보일 정도로 가까웠죠. 횡단보도를 건너 담배를 한 갑 사서 계산을 하자 마저 담배를 뜯어 꺼낸 후 불을 붙여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머릿속이 쏴해지며 연기가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담배 연기를 음미하며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죠. 그렇게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나는 그때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어느 장소에서든 꼭 받는 일종의 버릇 같은 것이 생겨버렸습니다. 새벽에 전화라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할 겨를 없이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으려고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는 순간 바로 내 앞으로 덤프트럭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무서운 속도로 내 앞을 지나갔고 나는 그만 헛바람을 삼켰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로 울렸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고 한동안 침묵하시던 아버지는 조심해서 바로 집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죠. 나는 집으로 발길을 옮겼고 평소라면 꺼져 있어야 할 불이 집에 모두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나를 맞이하는 건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화를 내실 줄 알았던 아버지는 화를 내시는 대신 나를 와락게 안았죠.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버지의 체온. 그렇게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모두 새벽 시간에 깨어있는 것일까? 나는 그 이유를 모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과 깊은 정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기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 그 행복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물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원히 이대로 멈췄으면 했기에 그렇게 나는 늦은 새벽에 잠을 청할 수 있었죠. 일어나 아버지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식구가 모두 가위에 눌렸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점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꿈에 할아버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손주, 우리 손주 라고 되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위가 풀리자마자 아버지는 전화를 걸었고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꿈에 나오신 이유를 알았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눈에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죠. 어려서부터 나를 보살펴 주시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나를 찾으시고 돌아가셔서까지 나를 지켜주시던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할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